네, 시장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 증시를 좀 따라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그동안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떤 변곡점이 있는지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BOJ 통화 정책 얘기 좀 하신다면서요? 네. 이제 BOJ를 한번 보고 싶고 네. 니케이를 한번 보고 싶은 이유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자꾸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니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이 워낙 뭐 해외 자본 이탈이 많다 소리 들리면서 그러고 나서 어제 살짝 변화가 생겼잖아요. 뭐 한 2조 위안 정도를 풀겠다, 그걸 검토하겠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항생 쪽이 막 3% 이상 뛰기도 하고 지금도 항생은 좋습니다. 다만 상해 종합이나 심천은 영 뭐 힘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얘기죠. 그러니 이 빤한 돈이 돌고 돌 텐데 네. 미국이나 일본으로 쏠리던 돈들이 중국 빠져나온 돈들이 그러면 한국은 안 오고 일본으로 뭐 미국으로 갔었다.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된다? 일본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온 돈들 우리 쪽으로 좀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미국 빠질 때도 우리가 그러면 미국 빠진 돈이 우리 온다 싶어서 같이 조금 효과를 보려는지 아니면은 오르는 거는 못 쫓아가다가 미국 빠지면 같이 빠질란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어제 BOJ 금융정책회의에서 네. 딱히 대놓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방향성은 정해졌죠. 이제 일본은행이 갈 길은 더 이상의 완화보다는 긴축 쪽이죠. 결국은 현재 마이너스 0.1%의 단기금리, 기준금리를 갖다가 결국은 플러스로 돌리거나 그리고 YCC 같은 것도 결국 손을 보면서 그걸 가야 되겠는데 이 통화정책의 괴리는 조금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ECB하고 연준은 지금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릴까, 어떤 속도로 내릴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언제부터 올릴까 하니까 이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지금 뭐 한가하게 BOJ 얘기냐 싶은데 한가하게 이 얘기 안 하고 국내 정치 누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뭐 광고 비슷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웬 손모가지 거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손모가지 건다면서 이거 사면은 뭐 한 몇천 원짜리가 뭐 금방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간다고 이러는 썸네일들이 막 올라오는데 아유, 엔가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녹아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0.975입니다. 이 컷을 가리키는 이 근방이. 네. 지금 연결이 안 되는군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저 초록색 화살표 있는 저게 2022년 12월입니다. 2022년 12월. 예, 2022년 12월 22일 날 그때 YCC를 갖다가 수익률 곡선 통제를 제로 10년물 국채 수익률, 일본 국채 수익률 갖다가 제로 중심으로 0% 중심으로 해놓고 아래 위로 0.25%까지만 허용했던 YCC를 저때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는 허용하겠다 하면서 금리가 팍 튀었던 거예요. 네. 그 이후 이렇게 뭐 흘러 오다가 그다음 가운데 부분에 검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저 부분이 작년 7월 28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때 0.5%를 위로 1%까지 올렸던 그때입니다. 네. 아마 이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때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겨주시죠. 네네. 저때 이제 보면은 왼쪽에 0.5 아래로 마이너스 0.5 했던 것이 오른쪽으로 화살표하면서 슬쩍 했는 게 1%까지는 했던 네. 그 얘기죠. 다시 앞 슬라이드로 돌아옵니다. 앞 슬라이드로 돌아오면은 자 어제 근데 지금 현재 고동색 화살표 저거는 오늘 시점의 흐름입니다. 어제는 그 옆에 살짝 보시면은 오히려 밀렸습니다. 네. BOJ 회의 이후에 긴축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오히려 밀렸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BOJ 회의를 갖다가 일본 국채 시장에서는 한 박자 늦게 하루 늦게서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0.7%대 초반인데 이제 1%대를 향해서 가겠죠. 그 다음에 달러인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달러인 일간 차트 보시면은 처음에 2022년 12월에 저때 엔이 훅 강해지죠.
그때 거의 뭐 5엔 이상 빠졌습니다. 네. 하루 만에 5엔 이상 빠져가지고 그 전날 뭐 137엔 하던 게 131엔대까지 훅 내려왔으니까 하루에 환율이 뭐 3.85% 빠졌다는 얘기는 놀라운 상황인데 작년 7월에는 고만고만했다가 자 지금 현 상황도 뭐 그렇게 환율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그다음 월간 차트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 보시면 여기서 달러인이 위로 더 튈까요? 밑으로 빠질까요? 제 일감은 위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 거는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네. 대신에 이제 꺾이면은 그거 할 것 같다. BOJ가 결국은 언제가 되든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엔이 강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죠. 달러엔을 갖다가 저때 역플라자 합의 이유만 살펴봤습니다만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달러엔 환율은 어지간하면 과거 추이를 찾아봐도 1971년부터 시작하는 자료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저렇게 했는데요. 저는 피보나치를 갖다 저기서부터 한번 꺼봤습니다. 80년대 초반. 물론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때 이후에 큰 어떤 엔화 강세 흐름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고 있는데 자꾸 이번에 151엔, 152엔쯤 오면은 BOJ가 개입에 나서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1레벨 최근에 봤던 150엔 위로는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래저래 그럼 달러엔 환율이 그러면은 내릴 일밖에 없다라고 이제 일단 결론을 내리면요. 니케이도 한번 보시죠. 니케이도 보시면 상당히 그동안 잘 달려왔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 피보나치의 의미는 2020년 팬데믹이 왔을 때 하락 파동에 대해서 1.618배에서 한참 머물다가 다시 튀어 올라왔는데 이번에 2.618배까지 도달을 했다는 얘기고요. 오른쪽 끝부분 주봉이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제일 오른쪽 끝부분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목금까지 해서 과연 저 주봉이 어떤 모양을 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모처럼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네. 음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일본 니케이에서도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꼭 그렇게 봐야 돼? 월간 좀 크게 보면 어때 했을 때 진짜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이왕 내친 거럼 저 89년도에 찍었던 저거 한 39,000포인트 금방 갔다가 돌아섰으면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래저래 결론을 제가 내리고 싶은 거는 달러원 환율인데요. 네. 그 다음 보시면은 달러원 환율에 조금 차트가 촘촘하긴 합니다만 오른쪽 끝부분에서 끝에서 두 번째 어제 나온 음봉 결국 달러엔 환율이 좀 밀렸고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책 검토 소식에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우리도 살짝 밀렸는데 오늘 다시 강하잖아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잘 넘겨주셨습니다. 엔원 보시죠. 엔원 재정 환율, 달러원 환율 나누기 달러엔 환율로 구해지는 저 재정 환율도 기술적인 어떤 접근은 똑같습니다. 저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을 보셨을 때 저게 이제 200일선에 눌려서 흘러내릴 것 같은 그림이냐 아니면 결국은 이러다가 910원 열고 위로 튀는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 네.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후자입니다. 위로 튈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J의 통화정책회의를 이걸 보나 뭐로 보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인데요. 엔원 환율 930원까지는 그럭저럭 뭐 우리가 버틸 수가 있겠는데 930원 현재 이제 905원 정도 되죠. 우리 팬데믹 때 1200원 금방 했던 100엔당 1200원에 육박하던 그 정도의 엔원 환율이 지금 최근에 900원 깨고 85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900엔 회복했는데 저 930원까지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 엔화 예금을 비롯해서 엔 강세 쪽으로 베팅하고 계신 분들 네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하는 그런 비율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모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라고 비율을 한번 제시해 보네요. 알겠습니다. 일본 네. 쪽 오늘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엔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통화정책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일본 상황, 그다음에 증시도 거의 꼭지에 와 있는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시장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